지난해 말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갖다 1년 앞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정시확대의 기조와 완전히 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교학점제라는 건 뭐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갖다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갖다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원하는 과목을 듣게 하겠고, 내신 성적도 뭘로 나오죠? A, B, C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좀 떨어지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갖다 수능에 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시 모집이라는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바로 상반된 어떤 그 대입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그 대학교 교육부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이게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학의 전형 구조 및 평가 체계 개선 유도를 갖다 올해 안에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발표를 하고, 대학들이 이번 달부터 이제 이번 달에 발표를 하면 대학들은 이런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 체계에 대한 부분을 준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교육부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상반된 어떤 입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고, 이런 예측된 이런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들, 미리 이렇게 이런 상황들 예측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대입의 합격률을 갖다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서 뭐가 반영되죠? 교과평가가 반영되죠.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평가는 내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 요소가 들어간 평가 요소가 정시모집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시모집뿐만 아니라 정시모집에서도 바로 이제 비교과 요소가 반영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더욱더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대 고대에서 금년도에 의예과에서 얼마가 됐죠? 그 연대 고대 의예과에 보면은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제외하고 거의 한 40~50%에 가까운 학생들이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됐죠. 그 학생들은 내신은 부족하겠죠. 그런데 일반고에 비해 내신은 부족하지만 바로 비교과 요소가 뛰어나겠죠. 서울대학교도 블라인드 평가했는데 어떻게 됐죠? 바로 일반고 학생들은 줄었고 특목고 학생들은 굉장히 늘었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1학년 1학기 때 거의 3등급이었던 학생이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들어가고, 일반고 2등급 중반인 학생이 연대에 들어가고, 이랬던 요소는 바로 뭐였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 전형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그죠? 이런 비교과 요소가 반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그래서 언론에 발표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향후 예측된, 전문가들이 예측된 대입제도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정시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됐죠. 대입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바로 정시 확대다. 그래서 이제 정시 확대 사업 활용돼서 각 대학이 한 40%를 갖다 정시를 모집하는 이렇게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구성이 되었죠. 근데 이번 달에 이제 2022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 기본계획을 통해 고교학점제 맞춤형 전형을 갖다 개발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앞에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의 이수감이 각각 다르고 내신 성취평가제가 확대되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수 과목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바로 성취도 A, B, C죠. 지금까지 이제 1, 2, 3, 4, 우리가 이제 일반 과목은 뭐였죠? 1등급부터 9등급제까지 등급제였다고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뭐였냐면 A, B, C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대부분 더 많은 과목들이 바로 A, B, C로 이제 더
성취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보면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 A가 100%까지 나오는 학교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행처럼 정시가 확대되는 구조이면 학생들은 진로보다는 그죠? 정시 과목에 집중하여 고교학점제가 실패가 불가피하죠. 아니 정시가 확대되는데 고교학점제 내가 수업을 갖다 원하는 과목을 듣고 싶은데 이 수업 들어봤자 정시 나오지도 않아. 그럼 이 과목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그죠?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고교학점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고 교육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행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뭐죠?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복합 시대이죠. 그죠? 학생들의 창의성을 갖다 더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능 위주의 정시 위주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옛날처럼 오지선다형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갖다 스스로 선택하여 하는 이런 구조를 갖다 정시 확대는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정시 확대보다는 바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죠. 그죠?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이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은 정시보다는 수시 확대가 필수이기는 하나 조국 사태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컸죠. 그래서 교육부는 2027년도 대입까지 현행 정시 수준을 갖다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2027년 대입까지. 대선 후보들도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수시 확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40%야.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60%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시가 더 확대될까?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결국은 충돌은 일어나고 고교학점제를 갖다 없앨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학들도 그렇고 선진국에서의 어떤 교육에 대한 방향도 이런 이제 스팀형 교육, 융합형 교육, 그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듣는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것이 어떤 대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고교학점제로 가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대입에서 수시 이외의 정시에서도 비교과의 정성평가 도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의 교과평가죠.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이라면 정시 비중을 줄이고 수시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처럼 정시 전형의 수능 점수뿐 아니라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 등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반영하는, 그죠? 정시 모집에서 이제 교과평가라는 것을 반영을 하죠.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시를 확대한 뒤 수능을 앞두고 공교육을 등한시하고 사교육에 매몰된 학생들이 많은데 적어도 학생부의 일정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한다면 공교육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막 정시만 한다고 한다면 뭐 내신 필요 없죠? 내가 학생부 필요 없어? 나 그냥 뭐만 공부하면 돼? 수능 과목만 공부하면 돼? 이러면 이제 옛날처럼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이 등한시가 될 수도 있죠. 예전에 10여 년 전에 한번 뉴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다 엎드려 자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한다. 이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 10여 년 전에 대형 언론사들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내어놨던 이렇게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시가 확대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이 되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적어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은 없죠. 최근에 보면. 그만큼 선생님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졌고,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런 비교과 평가가 바로 필요하다고 이제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 정시 모집이 2021년도까지는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고교학점제도 시행돼야 돼. 이런 부분에 바로 절충안이 뭐다? 서울대학교가 금년부터 실시하는 바로 이제 정시 모집에서 반영하는 교과 평가인 거죠.
그래서 금년도부터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비교과가 20% 반영되는 교과평가 도입이 된다. 이건 이제 정시 일반 전형에 20%가 반영되죠. 근데 정시 모집 때 지역균형 있죠, 지역균형. 지역균형에서는 무려 얼마나 반영되냐면 교과평가가 40%가 반영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 지역균형에서는 40%가 반영되고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는 20%가 반영되죠. 그래서 20%니까 혹시 이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과평가가 도입되는데, 정시모집 오늘 이제 일반 전형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모집, 그래서 이제 20%라는 것이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정시모집 일반 전형은 뭐냐면, 금년부터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만 갖고 몇 배수를 뽑습니까? 2배수를 뽑습니다. 수능 성적만 갖고 2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수능 성적, 2배수 뽑은 성적이 1단계 성적이 80점인 거고, 교과평가가 그 다음에 20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제 80점은 갖다, 1단계 성적 80점은 갖다 어떻게 그런 산출을 하냐라고 보면은, 2배수를 뽑은 학생들 중에서 최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최고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뺍니다. 근데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컷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로 학과마다 컷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있죠. 그래서 2배수 안에 뽑힌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 대부분 1점 미만일 겁니다. 2배수 안에 뽑힌 수능 성적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1단계 합격자 최고점과 지원자 점수 학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차이 나봤자 1점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1점 미만. 이렇게 이제 1단계 2배수 안에 뽑힌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아주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0점에서 1단계 합격자 최고점에서 지원자 점수를 뺀 것이 1점 미만이거나 1점 초반이라고 한다면 바로 79점 내외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성적, 1단계 성적은. 그럼 2단계 교과평가 20점인 성적은 어떻게 되죠? 교과평가 20점인 성적은 평가 등급이 이제 A가 5점이고 B가 3점이고 C가 0점이죠. 근데 교과평가 점수는 얼마냐면 기본 점수 15점에다가 2인 평가 등급 조합. 그러니까 교과평가 점수는 15점에다가 2인 평가 등급 조합이 뭐죠?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아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A 주고 한 사람은 B를 조금 5하고 3의 평균이니까 얼마? 4인 거죠. 둘 다 A를 줘. A면 얼마죠? 5점인 거죠. B야. 그러면 3이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교과평가가 B를 맞았다. 이러면 결코 서울대 정시 모집으로 합격하기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나 이제 수시 안 할 거야. 나 수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시하지 않고 나 그냥 정시로만 올인할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도 안 챙겼을 거고 학생부 비교과도 안 챙겼겠죠. 그래서 심화된 과목도 안 했을 거고 이러면 이 학생들은 뭐 CC 0점 나오면 이건 뭐 아무리 수능 만점 맞는다 하더라도 원하는 학과에 가지를 못할 겁니다. 이만큼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 교과 평가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시에서도 바로 이제 학생부적인 요소를 갖다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저희가 볼 때는 정시 확대로 인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래서 정시만 공부하지 말고 학교 교육도 정상화해라, 열심히 하라는 어떤 서울대학교의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시의 수시적인 요소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발표했을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비판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평가를 갖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것도 교과평가는 내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내신적인 요소도 들어가죠. 근데 결코 내신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시모집 지역균형에서 수능 60점에 교과평가 40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시모집 지역균형에서는 일가라산 방식으로 뽑는 거고요. 정시모집 일반 전형에서 1단계 수능으로 100% 뽑는데 2배수 뽑아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성적 80점에 교과평가 20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바로 이제 뭐냐면 그러면 교과평가에 대한 내용이 뭐야? 교과평가는 내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뭐냐면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 있으네요. 위계가 뭐죠? 난이도, 수준. 그죠? 교과목에 난이도 있는 것과 수준 있는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이 있는 내용을 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두 번째가 뭐죠? 교과목 학업 성적, 내신 보겠다 이 얘기인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세분념 및 특기사항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시모집 교과평가에서 반영되는 것은 학생들의 난이도 있는 이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고 내신 성적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분열 및 특기사항 이 세 가지를 갖다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평가 기준 서울대학교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 공지사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A의 기준이 뭐냐? 모집 단위 학문 분야 관련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고 정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남 이런 경우죠. 그래서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과 이수, 물리학, 토학도 기여하면서 그럼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 다 이수하겠죠. 그건 다 만점이냐? 아니죠. 아까 뭘 본다 그랬습니까? 앞에서요? 앞에서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위계가 뭐라고요? 난이도하고 수준이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두 과목 이상 선택하는데 그 난이도를 보겠다는 거죠. 심화된 과목을 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의대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같은 고급 과목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는 게 유리하겠죠. 기초 교과 영역, 국어, 수학, 영어 등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이고 성취도 A 수준이고 아니 서울대 가겠는데 서울대 가겠다는 학생들 중에서 일반고 성적 학생들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이 학생이 아닌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취도 A 수준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신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세특인 거죠. 이 세 가지가 반영되는 건데 자, 작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경희대 등 5개 대학 공동 연구로 발표를 냈죠. 여기서 보면 이제 경희대, 건국대, 그 다음에 어디죠?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연대, 경희대 등이 5개 대학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 항목과 비슷한 항목들이 있죠. 전국에 있는 대학 입학수강관들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 입학수강관을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에 따른 평가하고 이런 내신 위주의 평가는 오히려 점수가 낮았어요. 근데 독보적 1등은 뭐죠? 바로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수,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었죠. 아까 위계가 뭐라 그랬죠?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그 다음에 뭐였죠? 세분열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가 두 번째였죠.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그 다음에 내신과 그 다음에 세분열 및 특기사항 이것이 서울대학교가 교과평가에 반영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간한 진로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 자료집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전국에 있는 입학수단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독보적 1등이 바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 이게 독보적 1등인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세특이고 세 번째가 바로 내신이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을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신만 챙기고 이렇게 비교과를 챙기지 않았다. 심화된 과목을 공부하지 않았다. 그죠? 세특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챙기지 않았다. 이렇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시 모집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죠?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교과 평가인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교학점제에 따른 그죠? 이렇게 대입 전형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정시 확대라는 이런 기조와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야 되는 이런 기조가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이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에서 바로 교과 평가를 갖다 올해부터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이제 대학들이 발표할 이런 대입 전형안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정시 모집에서 비교과 요소인 교과 평가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이제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블라인드 평가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일반고가 줄고 특목고가 늘었죠. 그죠?
올해 그 블라인드 평가했다고 하는데 연대나 고대에서 영재고 과거 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이 연대나 고대 의예과에서 얼마나 나왔죠? 3분의 1 이상, 거의 한 40~50%에 육박하는, 교과 전형을 빼면 이럴 정도 육박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죠. 이 얘기는 바로 뭐죠?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유리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 독보적으로 일반고보다 앞서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특 내용이 앞서겠죠. 내신은 불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과 성취평가제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영재고 과거 학생들이 연대, 고대, 의대에서 이렇게 40~50%에 가까운, 그죠? 합격자를 그렇게 배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대학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 요소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이 고교학점제를 반영할 이렇게 이제 대입 전형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방향들을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대입의 합격에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